안녕하세요. 참 살다 보니까 제가 별일을 다 겪는 것 같아요. 사실 심심할 때 이곳에서 사연을 볼 줄은 알았지만 제가 저의 일을 이렇게 제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여튼 저의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자면 저는 남들과는 다르게 시댁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스타일이었어요. 특히 형님과의 사이는 굉장히 가까웠죠. 저는 남들과는 다르게 좀 일찍 시집을 간 상황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일찍 시집을 가서 아이도 많이 낳고 단란한 가족을 꾸리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찍 결혼을 했는데 형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고, 동서는 어떻게 나랑 인생이 똑같아? 나도 아이 가지고 싶어서 일찍 결혼했는데 그런데 나는 원인 불명 불임으로 아이 가지지도 못하고 시험관만 거의 4년이 넘었어. 이제는 좀 지친다. 동서는 나 대신해서 아이도 많이 낳고 행복해야 해. 형님은 아이를 가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고 자연 임신 확률은 지극히 낮으니까 시험관을 해보라고 권유를 했나봐요. 형님은 아이 가지려고 일찍 결혼을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굉장히 당황하고 슬퍼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시험관을 시도한 거였지요. 그런데 시험관 시도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쉽지 않은 일인지요. 그래서 형님은 몇 년 하다가 결국 포기를 하셨고, 만약에 아이가 생긴다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조차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덤덤하게 사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일찍 결혼을 했지만, 신혼 3년째에도 자연 임신이 안 되어서 산부인과에 갔더니, 몸에는 이상이 없고 자궁도 튼튼해요. 딱히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은 아닌데, 다만 남편의 정자수가 다른 남자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자연 임신이 힘든 것 같아요. 일단은 의학적으로 임신 관련해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실도 있고, 또 불임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남녀 둘 다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누구 한 명의 탓을 하기보다는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이런 거를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젊으면 젊을수록 임신 확률이 높고 몸도 건강해지니까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형님과 같은 처지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아이를 낳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꽃다운 나이에 일찍 결혼을 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이도 못 가지고 그저 일찍 결혼한 품절녀, 아줌마라는 호칭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지요. 나도 동서 마음 정말 잘 알거든. 나도 되게 우울했고 내가 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친구들도 만나기 싫고 그랬어. 시간이 갈수록 친구들은 제때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지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울적하고 죽고 싶었고,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지? 그래도 동서는 아직 젊기도 하고 포기하지 마. 응? 형님은 저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인지 몰랐어요. 정말 나랑 비슷한 아픔을 겪었는데 형님은 좌절하지 않고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올라갔구나 하면서 형님이 부러움과 동시에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바쁘게 살아야지 우울한 감정도 사라지고 또 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흐른 세월이 7년이었어요. 연애 3년에 아이 가지려고 노력한 거 3년, 그리고 1년은 시험관 시술을 했지요. 하지만
매번 수정에도 실패하고 미치겠더라고요. 배란 유도 주사를 맞으면 배에 시퍼런 멍이 가득 들고 내 몸은 몸이 아니고 짐승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죠. 언제까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해야 하나. 매달 병원에 가고 주사 맞고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쳤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냥 하늘이 아이를 주시면 그때는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주지 않으시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까? 솔직히 그래. 아이 가지는 거 중요해. 나도 아이 가지는 거 너무나도 원했고. 그런데 몇 년 동안 우리 열심히 노력했잖아.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조금 내려놓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매달릴 수는 없는 것 같아. 당신은 그 사이에 우울증도 걸리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임신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부부가 오랫동안 힘들어했잖아. 그 누구보다 행복해야 하는 결혼 생활의 절반이 아이 가지는 문제 때문에 냉랭했으니까. 남편이 먼저 저에게 시험관을 조금 나중에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하더라고요. 저도 남편과 동일한 의견이었습니다. 시험관 시술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힘들었고, 저는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결국 저는 이를 꽉 깨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만약에 우리가 아이를 가질 운명이라면 삼신할매가 우리에게 아이를 내려주시겠지. 나도 이제는 마음을 조금 놔야 할 것 같아. 저도 형님처럼 시험관을 포기하고 그냥 임신이라는 것을 하늘에 맡기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짝 친구와 절교한 것처럼 마음이 헛헛하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견딜 수 있게 되었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님이 정말 많은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제가 시험관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마음 괜찮냐고 하면서 위로를 해주었거든요. 그리고 심리 관련 서적이랑 불임 여자들 모임에도 초대해주고, 저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임신으로 인해서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저를 고립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 속으로 흡수되도록 노력해 주었어요. 참 감사했죠. 그렇게 저는 시험관을 포기하고 딩크족, 아이가 없는 부부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름대로 행복하긴 했어요. 마음 한켠에 허하고 붕 뜬 것 같기도 하고 가끔씩 눈물이 나오고 서럽긴 했지만요. 아이 없는 삶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가지를 포기하고 한 가지를 얻은 대가로 저는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 없이 산 지도 거의 10년이 되었고, 임신이라는 문제는 저의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사람이 마음을 비우면 잘 안 풀리는 일도 술술 풀린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던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아이를 가지는 욕심을 버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였어요. 저는 원래 생리를 정해진 날짜에 딱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남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항상 날짜에 맞추어서 매달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생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번 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날짜가 뒤로 밀린 건가? 이상하네. 무슨 일인 거지? 조금 긴가민가 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요. 그런데 2달이 넘었는데도 생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요.
왜 생리를 안 하는 거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저는 점점 제 몸 상태가 걱정이 되었어요. 제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생리도 안 하니까 불안했지요. 친구에게 말하니까 에? 그럼 너 임신한 거 아니야? 에이, 내가 무슨 임신이야. 10년 동안 임신한다고 시험관하고 난리치고 한약 먹고 그랬는데도 안 됐는데. 야, 혹시 몰라? 삼신할매가 너 마음 비웠다고 이쁘게 봐줘서 너한테 선물로 아이를 내려주셨을지? 일단 임신 테스트기 해봐. 믿져야 본전일 거 아니야. 굳이 임태기 안 할 이유도 없고. 친구의 말에 저는 흔들렸지요. 설마 내가 임신? 에이, 설마. 그래도 뭔가 기대가 되었어요. 저는 퇴근 후 테스트기를 사서 집에 갔지요. 자꾸 기대가 되었지만 계속 기대하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 마음을 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세상에 희미하게 뜨는 두 줄의 임신 테스트기 결과, 저는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이 엄청 울면 숨이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눈물이 너무너무 나서 숨이 넘어갈 것 같고 말도 못할 정도로 진짜 꺽꺽 됐죠. 남편이 집에 와서 무슨 일이냐고 저에게 물었고 저는 훌쩍이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 나한테도 기적이 일어난 거야. 여보.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제 손에 들린 임신 테스트기를 보았고 함께 울었어요. 다음날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수정이 잘 되었다고, 정말 대단하고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 하면서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의 친정은 물론 시댁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간절하게 아이 가지는 것을 원하더니 결국에 이렇게 되었구나. 세상에, 너무너무 좋다. 너무 좋아. 엄마도 울고 시모도 울고 온 집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형님도 제 임신 소식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동서, 부럽다. 정말로 간절한 사람한테 아이가 찾아가는 말이 맞나 봐. 나보다 동서가 더 간절했던 거야. 아이 가진 거 너무너무 축하하고 정말로 대단해. 형님은 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미안했어요. 형님은 저보다 훨씬 더 일찍 아이 가지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저 혼자서 그 힘든 상황에서 쏙 빠져나가고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형님 앞에서 함부로 웃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조심조심 집에서 몸을 조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형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5개월 되니까 그 전에 자기가 아주 상다리 부러지게 진수성찬 차려주겠다고 하면서요. 형님, 아니에요. 아이고, 안 그래도 죄송스러운데 밥까지 얻어먹으면 더 죄송스럽지요.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니야. 내가 우리 동서 맛있는 거 꼭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그런 거지. 미안해하지 말고 빨리 놀러와. 내가 맛있는 밥 해줄 테니까. 형님은 저에게 밥을 차려준다고 시장까지 봐왔대요. 저는 안 갈 수가 없었죠. 그렇게 무거운 몸을 이끌고 뒤뚱거리며 형님의 댁에 놀러 갔습니다.
듣던 대로 상다리가 부러질 듯이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차려준다는 게 감동이잖아요.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형님과 동서의 사이니까요. 제가 한 입 크게 밥을 먹으려고 할 때 갑자기 아주버님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하신 거였어요. 아이고, 소식 들었어요. 임신 너무 축하해요, 재수씨. 그토록 바라던 임신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와, 진짜 대단해.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해. 이건 기적이야. 감사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주방을 서성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형님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기야, 빨리 와봐. 굉장히 당황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형님은 안방으로 갔죠.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근 그들은 방문 안에서 엄청 소란스럽게 싸웠어요. 저는 아니,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싸우는 거야? 진짜 이상하네. 뭔 일이라도 있는 건가?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밥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기다렸어요. 안방 안에서는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들려왔죠. 당신 진짜로 미친 거야? 해도 이건 아니지. 선이라는 거는 지키라고 있는 거야. 당신이 질투에 눈이 멀어서 사람 한 명을 죽이려고 한 거라고. 내가 약사인데 당신한테 속았지 진짜. 어쩐지 그 약을 달라고 했을 때 뭔가 이상했어. 이거 약 먹으면 임산부들 자궁 수축되어서 유산 확률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런데 당신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는 아무 의심 없이 처방을 해서 당신한테 줬는데 이게 왜 주방에 있어? 그것도 껍질이 벗겨진 채로 가루들 다 떨어져 있고. 당신이 지금 재수씨 불러서 음식에 이거 넣은 다음에 준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당신. 진짜 나 이런 사람으로 만들래? 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쓰레기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약은 내가 너무 어지럽고 속이 메슥거려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그 약이 직방이라고 하길래 그래서 당신한테 사오라고 한 거였어. 그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무서워서 손이 달달 떨렸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방문을 열고 아주버님, 저 밖에서 다 들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제가 먹을 음식에 형님이 유산되는 약을 넣었다고요? 아주버님은 고개를 팍 숙였어요. 형님은 그게 아니라 오해야, 오해라고. 하지만 저는 형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었고 충분히 형님이 저를 질투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형님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했고 더 이상 이야기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상을 업고 나왔습니다. 저요, 10년을 기다려서 임신한 몸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밥을 차려주신다고 하면서 밥에 약을 넣어요? 이건 아니죠. 오죽했으면 아주버님이 형님을 안방으로 불러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살인미수죄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임신하기도 했고 일 크게 벌이기 싫으니까 그냥 저희 연락하지 맙시다. 형님은 믿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뒤통수 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욕을 빽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와 형님은 연을 끊게 되었고 남편에게 말해서
집안의 대소사에도 저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임신한 그때의 저는 거의 고슴도치였습니다. 내 아이를 건드리려고 하는 그 어떠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가시를 세우고 복수하겠다 라는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한 거였죠. 저는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나도 정말 이쁜 딸아이였어요. 아무래도 힘들게 키운 아이다 보니까 정말 내 심장이라도 빼서 주겠다는 마인드로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오냐오냐 키웠고 또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웠어요.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은 일이 터졌지요. 그때 당시 아이 나이가 8살이었을 거예요. 제가 회사로 복직을 하면서 아이 학교하는 것을 챙기지 못했어요. 대신에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에 가도록은 해놓았지요. 그때 일이 터진 거였어요. 딸아이를 어떤 놈이 유괴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몹쓸 짓을 하려고 그 학교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고 제 딸이 타겟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졸졸 따라갔대요. 그런데 제 딸이 낯선 남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 형님이, 정말 그 모습을 우연히 본 형님이 당신 지금 내 조카 데리고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처음 보는 얼굴인데 우리 수진이 데리고 어디 가시는 거냐고요? 수진아 일로 와.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했지? 큰엄마 말 들어. 형님이 제 딸의 손을 탁 잡았고 그 순간 그 범죄자가 거의 다 범죄에 성공할 뻔했는데 이상한 여편네가 끼어들어서 망해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열이 확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주먹을 형님에게 날린 거였죠. 아무리 힘이 센 여자여도 남자의 힘을 당하지는 못하잖아요. 형님은 제 딸을 지키겠다고 그 미친 또라이 놈의 발길질과 주먹질을 버텨낸 거였습니다. 앞니가 다 부서지고 광대가 함몰되는 큰일이었어요. 대낮에 벌어진 일이었는데도 으슥한 골목이라 인적이 없었고 형님은 아이를 품에 품고 발길질을 맞은 거였어요. 여기 아심병원인데요. 빨리 와주시길 바랍니다. 환자가 응급이라서요. 전화를 받은 저는 황급하게 병원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타박상을 입은 제 딸과 사경을 헤매는 형님을 보고야만 거였어요. 그때 형사가 와서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아동 관련 전과가 있는 놈이 출소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범행을 계획하고 초등학교 앞에 서성이고 있었다고. 그래서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우연히 이분이 아이를 발견하셔서 구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크게 다친 거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충격이었죠. 제가 아이를 품었을 때 저의 아이를 훔치려고 한 줄 알았던 형님이 목숨을 던져서 제 아이를 구했으니까요.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누워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형님에게 형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형님? 제발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 좀 해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누워있을 형님이 아니시잖아요. 저는 애원했습니다. 제발 일어나라고요. 일주일간의 혼수 상태 끝에 다행히 형님은 일어나게 되었고 의식을 되찾고 수술을 받은 뒤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마침 형님이 그 시간대에 거래처 상담이 있었고 그래서 그 동네를 지나가고 있었던 거래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상하게 모자를 푹 눌러쓰고 음침해 보이는 남자의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보고 직감상 쎄한 기운을 느꼈고 그래서 뒤를 따라갔는데 자세히 보니까 제 딸내미였던 거였지요. 그래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 조카를 왜 끌고 가냐고 화를 냈고 그 또라이 범죄자 그놈이 헷가닥 돌아버려가지고 저희 형님을 미친듯이
죽일 듯이 팬 거였어요. 정말로 형님이 아니었으면 제 딸은 아주 큰일을 겪을 뻔했던 것이었죠. 눈물이 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미안하더라고요. 형님은 저에게 찢어진 입술을 힘겹게 열며 말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남편이 보고 오해한 약은 이부프로펜이라는 약이야. 내가 자기 맛있는 거 해준다고 첫날부터 너무 무리해서 몸이 안 좋았고, 그래서 남편한테 약을 사오라고 한 거야. 나는 요리하면서 너무 뜨거운 곳에 있으니까 몸에 열이 더 올라오고 힘들어서 약 먹고 그걸 음식 옆에 둔 건데, 남편이 오해하고 나를 무슨 질투에 눈 멀어서 아이까지 지우려고 그런 여자로 착각한 거지. 그때 남편이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의처증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이었는데 의심하고 그랬어. 그 당시에 내가 너무 억울해서 정신과도 다니고 그랬거든. 동서한테 해명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괜히 내 말이 동서를 더 힘들게 하고 힘들게 가진 아이를 잃게 만들까봐 거의 10년 동안 누명을 쓴 채로 내가 입 다물고 있었던 거야. 저는 형님의 말을 듣고 펑펑 울었어요. 형님은 그 사건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버님이랑 이혼을 하셨거든요. 나중에 다른 남자랑 재혼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말로 저는 형님이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려고, 유산시키려고 음식에 약을 넣은 줄 알았어요. 바보 같았던 저는 아주버님의 말만 듣고 철석같이 믿어버린 거였죠. 알고 보면 아주버님도 형님을 의심한 거고, 그때 아주버님 정신이 정상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바보처럼 행동한 거였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아이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고슴도치가 되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시를 세우고,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라상을 차려준 형님을 개무시하고 밥상을 엎었으니 말이죠. 만약에 정말로 내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몸을 던져서 제 아이를 구해주었을까요? 저는 후회스럽고 죄송했습니다. 바로 형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형님, 제가 미쳤나봐요. 진짜로 내게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구분도 못하고 미친 짓을 벌인 거였어요. 저를 좀 용서해주세요. 정말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싹싹 빌었고 형님은 웃으면서, 나는 이해해. 10년 만에 가진 아이였으니 얼마나 예민했겠어. 나는 다 이해하니까 너무 그렇게 미안해하지 마. 얼굴에 피멍이 든 채로 씩 웃는 형님을 본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사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못 알아보고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라는 마음에요. 저는 휴직을 하고 거의 4개월 동안 형님 건강이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온몸을 써서 간호를 했어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했습니다. 거기 있는 병원 간호사들이 이렇게 간병을 지극정성으로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렇게 다행히 형님은 얼굴 재건 수술도 성공하게 되었고, 함몰된 광대뼈도 회복이 되고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놈은 집행유예 기간에 그 짓을 벌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고, 말할 것도 없이 바로 구속수사가 진행되었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다행이었죠. 그놈은 바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충격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학교에 가지 않고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 딸의 학교 앞에는 경찰들이 배치되었어요. 아무래도 유괴범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학부모님들이 난리가 났고 학교 보안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항의를 대단히 많이 했기 때문이었어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사건이 터지지 않아서 다행이었던 거였죠. 만약에 그때 형님이 제 딸을 보지 못했다면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말하기도 싫어요. 저는 형님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제 남편도 형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해해서 너무나도 미안하다고 자기네들이 생각이 짧았다고 하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너그럽고 착한 형님은 괜찮다고 사실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자식을 지키고 싶어하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서 저희를 용서해 주었네요. 참 다행이었죠. 하여튼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는 형님과 거의 1시간 정도 울면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기적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임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어요. 40이 훌쩍 넘은 형님이 그 사건이 생기고 1년 뒤에 임신을 했다고 연락이 온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형님, 그게 정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세상에, 말도 안 돼. 너무 신기하잖아요. 세상에, 정말 마음을 놓고 비우면 삼신할매가 아이를 선물해준다는 말이 맞나 봐요, 형님.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형님.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형님은 재혼한 분과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시험관을 계속했나 봐요. 하지만 빈번하게 실패를 했고 수정도 제대로 안 되어서 거의 자포자기 심정이었는데 이 일이 터지고 나서 휴식 기간을 가지다가 시험관을 다시 했는데 그때 성공하게 된 거였죠. 동서, 정말로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말이 맞나 봐. 나는 내 인생에 아이는 없는 줄 알았는데 기적처럼 이렇게 아이가 찾아오네. 너무 신기해. 너무 감사해. 나 동서 덕분이야. 아이고, 제 덕분이라니요. 오히려 저 때문에 형님이 마음고생만 하시고 제가 너무너무 죄송하지요. 그래도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서 진짜 너무 기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정말. 세상에. 형님은 그 이후로 조심히 태교를 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딸이었어요. 정말 이뻤지요. 형님의 큰 눈망울을 닮아서 사슴 같았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선물이라는 말이 실감이 되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커서 저희 딸과 친하게 지냈고 얼마 전에 그 아이가 반에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제 딸이 형님의 딸 반에 찾아가서 괴롭힌 아이에게 한마디 하고 그런 일이 있었네요. 전에는 형님이 제 딸을 지켜주었는데 이제는 훌쩍 커버린 제 딸이 형님의 딸을 지켜주고 그러네요. 비록 형님이 저희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셔서 이제는 호적상으로 남남이 되어버렸지만 사실 정말로 형님과 저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피보다 더 진한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아이들끼리도 너무너무 친하고 보기가 좋아요. 제 딸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바로 저의 형님과 형님의 딸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네요. 엄마 아빠에게 못하는 말은 형님에게 말할 정도로 참 가깝게 하하호호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과 형님의 가족이 여행을 갔다가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마음고생했던 게 떠올라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네요. 저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게 젊은 날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고 싶었다가 결국에 이렇게 행복하게 되었고, 그래서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고 감사한 나날들이죠. 이런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쵸? 하여튼 참 오해로 비롯되어서 천운으로 맺어진 인연을 놓칠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그 천운을 붙잡을 기회가 생겨서 지금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편협한 생각으로 내 주변에 있는 귀한 사람을 놓칠 뻔한 제가 바보 같았고, 이제는 절대로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만큼 사랑과 힘을 주는 것 또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아주 잘 알기 때문에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앞으로 살려고 합니다. 저의 딸이 귀한 만큼 형님의 딸도 귀하기 때문에 저의 손길이 닿는 곳까지 두 딸들에게 최선을 다해주려고요. 그게 지금으로서는 저의 목표네요. 참 감사할 뿐입니다. 얼마 전에 형님이 유방암 1기에 걸렸다는 사실을 듣고 마음이 싱숭생숭했거든요. 정말로 가족 같은 형님이자 언니였기 때문에 그 병 판정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온 것 같아요. 저는 형님에게 형님, 아파도 걱정하지 마요. 형님 딸은 내가 진짜로 친딸보다 더 친딸처럼 키울 거니까. 알겠죠? 이제는 형님 건강만 챙겨요. 형님이 건강해야지 아이도 건강하니까요. 알겠죠? 위로를 해주었네요. 뒤로 가서는 눈물을 한 방울 훔치긴 했지만요. 지금 저희 형님은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제 딸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는 대입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힘든 시간들이 시간이 흘러 다 지나가 버리게 되었고, 지금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버티다 보니까 그래도 힘든 것들이 다 지나간 게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형님이라는 호칭이 이미 이혼한 분에게는 맞지 않는 호칭일 수도 있지만, 제 마음에 한 번 영원한 형님은 영원히 형님이니까 이렇게 계속 부르게 되었네요. 하여튼 참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간절하게 바랄 때는 안 풀리더니 마음을 놓고 비울 때 그제서야 풀리네요. 신기해요. 간절할수록 마음을 비우라는 역설적인 그 표현이 이제 어떤 표현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이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